2주 만에 네. 뵙습니다. 네. 잘 지내셨습니까? 네. 자, 오늘 소송 열전 주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. 이 시작할 때 이렇게 슬레이트라고 하잖아요. 네. 이거 치잖아요. 근데 네. 이거 왜 치는 거예요? 어떻게 궁금증 해소부터 하셨어요? 아, 예, 해주세요. 갑자기 궁금해요. 저희가 이런 사소한 질문도 막 네. 해소해드리는 훌륭한 아름다운 방송. 그러니까 오늘 소송 열전 요새 좀 핫한 주인공을 한 분 모시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분은 그냥 여기 출연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예. 화성 갈 거니까? 그분이 출연한 게 아니라 저희 강아지가 출연해야 되지 않나요? 이게. 아 그런가? 그 도지코인은 왜 10억원을 따서 했는데 왜 도지죠? 도지 코인 자체가 밈 코인이잖아요. 근데 그 음. 시바견이 인터넷 밈의 약간 상징이거든요. 아, 그래요? 네, 전 세계적으로. 옛날에 DC 인사이드에 개주기하고 막 얘네들 막 되게 유명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그림 캡처 그 짤방에다 막 붙이고 했잖아요. 개주기. 그래서 그래서. 이제 도지코인이 이제 처음에 만들 때 우리는 밈코인이야라고 네. 얘기를 하면서 시바견을 데려다가 놓고서 이제 마스코트 딱 쓴 거거든요. 오늘 주인공은 머스크예요. 머스크 형님이 요즘에 막 계속 오락가락 하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. 네네. 뭐 오늘은 비트코인이 좋다고 했다가 내일은 도지가 좋다고 맞아요, 했다가 맞아요. 투자를 했네 안 했네 막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소송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해서 우리 오늘 한번 머스크 형님을 과연 소송을 할 수 있을까? 이 머스크 형님이 한번 소송을 당하긴 했어요. 2018년도에 트위터 날렸는데 트위터 가지고 소송을 당했는데 그때 내용이 좀 어떻게 되나요? 테슬라가 상장 폐지될 수도 있다고 트위터에 날려가지고 네. 또 주가가 엄청 떨어졌죠. 그 부분 때문에 나중에 SEC에서 주가 조작으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? 미국에서는 SEC가 민사소송을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제가 구조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SEC가 그래서 증권법 위반으로 이제 앨런 머스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나중에 합의가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벌금을 우선 내고 대신 머스크가 그런 이제 앞으로 그 트위터 같은 주가 조작 가능성 있는 트위터를 하지 않는 조건과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나는 걸 조건으로 해서 이제 우선 그 소송은 일단하게 됐었죠. 그때 벌금이 4천만 달러더라고요. 우리나라 돈으로 4천만 달러면은 500억. 돈 많은가 봐요. 많죠. 전 세계 부모 1위인데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자기가 이런 식으로 트윗을 날리면 자기가 최대 주주 아니에요. 근데 자기 주가가 떨어지는 걸 예측을 못했을까요? 근데 가끔 이해가 안 되는 게 네.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예측했겠죠. 그리고 주가가 너무 높다, 거품이 많이 꼈다, 뭐 이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떨어지는 것과 상관없이 그런 것들을 자주 하시더라고요. 권 변호사님이 항상 얘기하는 금융치료 받으면 네. 좀 자중할 만도 한데 요즘 부쩍 더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요즘엔 코인과 관련해서 테슬라는 같이 얘기를 했죠. 뭐 비트코인 네, 결제를 네. 하겠다 했다 또 갑자기 네. 결제 안 하겠다 뭐 이러면서 또 무슨 환경 얘기를 하고 네. 막 그랬는데 ESG에 적합하지 않다고 네, 해서 맞아요. 전기를 너무 전기 소모량이 많다. 그래서 그 대안으로 도지코인을 생각한다고 약간 이런 얘기를 맞아요. 했었죠. 네, 네. 그 부분 때문에 또 이제 막 도지코인이 올라가고 비트코인이 내려가고 막 이런 것도 있었죠. 뭐 여러 가지 요인, 뭐 중국의 채굴 금지랑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도 있고 네. 또 미국 정부도 나서서 지금 규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사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알트코인들의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이긴 한데 그 시발점은 사실은 머스크거든요. 그런 얘기를 네. 하고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내에서는 뭐 머스크를 뭐 이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. 아니 소송이라기보다는 시세 조작 혐의라고 해서 막 소송을 걸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걸기가 사실 좀 애매모호하잖아요. 두 분이 보시기엔 어때요? 제 생각에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미국법 자체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막 미국법도 아마 국내법이랑 비슷하게 적용을 할 것 같아요. 근데 국내법 상으로는 우선 가상화폐의 시세 조작 네. 으로 이제 어떤 처벌을 하려면은 그 근거 법령이 있어야 되잖아요. 네, 그렇죠. 지금 저희가 이제 대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을 생각을 해보면은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가 좀 문제될 수가 있어요. 네. 기본적으로 자본시장법은 우선 저기 주식에 대한 주가 조작에 네. 대해서 적용하는 법이거든요. 뭐 증권을 다 포함해서. 그래서 이제 저희 국내에서도 가상화폐를
여기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권으로 봐서 네. 이 법령을 적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학설이 있었는데 적용하지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보다 좀 더 다수적인 견해고요. 네.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규정 내에 있는 하나하나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지를 이제 개별적으로 봐야 되는 측면이 되게 커요. 자본시장법에서 네. 이제 금융투자 상품이라는 이 개념이 있는데 이 금융투자 상품이라는 개념에 해당을 하려면은 네. 증권에 해당이 돼야 돼요. 증권이라는 거에 포함이 돼야 되고 그리고 증권에 여러 가지 이 예시가 있어요. 근데 그 예시 중에 그나마 적용이 가능해 보이는 것이 이제 지분증권이랑 투자계약증권이라는 것인데 이제 이게 둘 다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요 사업의 지분 혹은 요 사업의 이제 공동 사업을 하는 걸로 해서 이 자본 투자를 하는 거죠. 네. 그러한 명목으로 돈이 들어가면은 이제 여기 증권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비트코인을 맨 처음에 만든 사람이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. 비트코인을 그냥 재미로 만든 그런 거예요. 도지코인도 사업이 없어요. 그냥 그거 만든 거예요. 근데 만약에 알트코인 중에 뭐 우리 코인 만약에 뭐 예를 들어 A 코인이라고 하면은 이 A 코인은 A라는 어떤 사업 인터넷 사업에서 쓸 수 있게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구상해 놓은 그런 코인이고 이 A라는 사업은 뭐 온라인에서 뭐 문서를 수집해가지고 정리하는 사업이다. 뭐 이렇게 만약에 했다고 치면은 이 A 코인을 사는 행위 자체가 지분 투자의 형태로 그 여길 수가 있는 그런 조건이 될 수도 있죠. 머스크가 트윗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. 도지코인 가지고 우리는 테슬라에 뭔가를 건설적으로 뭘 할 수 있고 말면서 트윗을 날렸었거든요. 네네. 그럼 지금 이 말씀하신 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? 그건 약간 다른 게 네. 지금 도지코인을 사는 행위 자체가 테슬라한테 돈이 가서 투자를 하는 행위가 아니잖아요. 제가 말하는 그 알트코인은 네. 그러니까 A라는 회사가 있어요. 이 A라는 회사가 A라는 사업을 해요. 여기서 뭐 온라인에서 뭔가 뭐 문서를 수집해가지고 정리하는 그런 사업이에요. 근데 얘네들이 그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A 코인을 발행을 하는 거예요. 그럼 ICO를 말씀하시는 그렇죠. 거예요? ICO를 하는 거예요. 그럼 이 코인을 발행해서 이 코인을 사는 사람은 그 회사한테 돈이 가는 거잖아요. 그럼 그 회사가 그 돈을 받아가지고 요 A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. 그 회사가 이 코인을 파는 목적은 그거예요. 너네들이 이 코인을 사주면은 내가 요걸로 A 사업을 해가지고 요 A 사업이 잘 번쳐날 거고 그럼 이 A 사업에서 쓰이는 이 A 코인은 덩달아 가치가 오를 거다. 전반적인 계획을 갖고 가니까 그러면 이거는 지분 투자, 지분 투자로 볼 수 있지 않느냐. 이제 이렇게 해서 증권으로 볼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요. 근데 조금 제가 추가 설명드리면 네, 네. 예전에 저희 리플 소송 얘기한 거 생각하시면 네. 비교가 될 것 같아요. 리플은 이제 뭐 그 회사가 있고 회사가 발행한 코인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 회사가 발행한 코인의 가치가 회사의 가치하고 연동된다고 볼 여지가 있잖아요. 그래서 만약에 리플 랩이라는 회사가 잘 되면 리플 코인 가격도 오르고 리플 코인 가격이 상승돼서 그걸 통해서 또 발행자가 그걸 팔고 다시 자기 사업에 사업 자금으로 투입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의 순환적인 관계가 있게 되면은 네. 우선 SEC에서는 그러면 발행자랑 코인 사이의 관계는 증권과 비슷해 라고 보는 입장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근데 도지코인이나 비트코인은 특히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상품, 커머디티라고 SEC에서 이미 얘기를 했거든요. 네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무 관청도 SEC가 아니라 CFTC라는 상품 선물위원회예요. 근데 비트코인과 비슷한 도지코인도 발행자가 있긴 하지만 그 발행자가 그걸 가지고 사업하지 않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 사업하고 코인과의 관계가 없는 거죠. 그래서 만약에 테슬라에서 도지코인을 가지고 자기네 결제에 활용을 한다고 해도 그 도지코인의 가치 상승과 테슬라의 가치 상승은 사실은 무관하잖아요. 이런 경우는 증권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렇죠. 그럴 때는 SEC가 소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. 결국은 머스크는 쏙 빠져나간 되게 거네요. 머리가 좋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. 네. 정말 말씀 잘해주셨는데 그래가지고 그 SEC가 리플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게 이 증권으로 봐가지고 그 제한을 안 지켰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한번 했었잖아요. 네. 근데 나머지 비트코인이나 이런 데에서는 안 했으니까. 예. 스위프트를 대체해서 나온 상품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그렇죠. 시세 조작을 했다라고 딱 보는 거고. 뭐 그거를 시세 조작 대상이 될 수 있다고. 우리는 무죄라고 생각했던 거였어요.